제품이나 기술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얘기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근데 시선을 사람 쪽으로 딱 옮기면은 엄청난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이 친구 누구죠? 전어. 네.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아주 자신 있는 목소리로 물고기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어입니다. 이 전어는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무지하게 천대받는 생선이에요. 포장마차에서 안주 하나 시키면 전어 서너 마리는 막 그냥 공짜로 구워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전어라는 생선이 갑자기 이제 각광받기 시작해요. 가을 전어라는 말이 생겨서 막 입에서 입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럼 그 사이에 전어가 지난 날을 반성하고 내가 이제부터 맛있어져야지 뭐 이런 결심이라도 한 걸까요? 전어는 그전까지는 사람들이 전어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가시 많고 기름기 자르르한 생선. 이게 전어였어요. 근데 전어를 설명하는 또 다른 카피가 등장합니다. 뭐죠?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생선. 머릿속에 막 그림이 그려지죠. 도망간 며느리가 전어 굽는 냄새를 맡고 개나리 버침 이렇게 들고 다시 쌀이문통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그림이 굉장히 쉽게 그려집니다. 자, 가시 많고 기름기 자르르한 생선, 이건 생선 얘기죠.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생선, 이건 뭐죠? 사람 이야기죠. 전어라는 생선에 며느리라는 사람 이야기를 갖다 입혔더니 이게 굴비부럽지 않은 생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스토리텔링이라는 얘기 많이들 하죠. 뭐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스토리텔링은 전어다.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스토리텔링은 전어다. 전어의 며느리 이야기 입히는 거랑 비슷하게 한번 흉내를 내보세요. 누구나 훌륭한 스토리 한두 개 정도는 어렵지 않게 끄집어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용인의 한 아파트가 아파트 분양 광고를 한다고 칩시다. 서울보다 분양가가 싸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에요. 뭐 5천에서 1억 정도 싸다고 칩시다. 그럼 어떤 카피를 써야 할까? 서울보다 훨씬 저렴한 타격 분양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가격이 가장 큰 경쟁력이니까 할 얘기를 제대로 하고 있죠. 근데 저 카피를 보고 막 집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어디서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근데 제품만, 아파트만 계속 들여다보면 저기에서 크게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시선을 어느 쪽으로? 이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 사람 쪽으로 시선을 옮기면 똑같은 얘기를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용인에 집 사고 남는 돈으로 아내 새 차 뽑았다. 이것도 5천에서 1억 싸다는 얘기를 똑같이 한 거거든요. 근데 전혀 다르게 들리죠. 훨씬 재밌고 한 번 더 시선이 간다는 얘기죠. 서울 강남에 가면은 그 매봉터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쓱 통과하면은 오른쪽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 산 적이 있었어요. 하루는 퇴근하고 이렇게 저희 단지로 들어서는데 뭐 되게 막 소란스러워요. 그래서 무슨 일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 아파트 바로 앞에 모 대기업이 고층 스포츠 센터를 세운다 이런 얘기가 들린 거예요. 아파트 주민들이 난리 났겠죠. 아파트 코앞에 벽이 하나 떡 하고 들어선다는 거니까 일단 집값 막 걱정을 했겠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요 하면서 그냥 집에 들어갔어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세입자였으니까 이사 가면 되지 하면서 집에 쓱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몇 차례 무슨 대책회의 같은 게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순전히 카피라이터라는 이유로 그 대책회의에 한번 이렇게 끌려간 적이 있었어요. 갔더니 막 떡도 주고 술도 주고 막 주더라고요. 한참 먹고 마시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에 붙을 현수막 카피를 제가 쓰는 걸로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막 박수 치면서 알겠습니다. 제가 떡값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현수막 카피를 쓰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갈등이나 분쟁이 있을 때 우리 이렇게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 그런 현수막 구경들 하잖아요. 되게 이제 이런 카피들이 붙습니다. 아파트 코앞에 초고층 빌딩이 웬 말이냐. 시민의 삶 짓밟는 누구누구는 각성하라. 막 이런 게 아주 두꺼운 고딕체 아니면 막 시뻘건 글씨로 막 써 있는 거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카피를 써야 하니까 이런 류의 카피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겠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속은 후련할 수는 있겠죠. 막 꽝꽝꽝 질렀으니까. 근데 일반 시민들의 동의나 호의를 얻어내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오히려 집단 이기주의 뭐 이런 그런 뉘앙스를 주기 쉬울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쪽은 아니다라고 결론 짓고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우리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런 카피를 쓰게 됩니다. 아이들이 햇볕을 받고 자랄 수 있게 한 뼘만 비켜 지어주세요 라고 카피를 썼고 그 다음날 이게 이제 우리 아파트에 길게 현수막으로 붙어요. 그 매봉터널로 출퇴근하던 모든 사람들이 이 카피를 봤을 것이고 반응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강남 일대에서 이 현수막이 약간 화제가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모 방송국 9시 뉴스에 이 현수막이 소개가 돼요. 이 모 대기업이 되게 이제 막 곤란해졌겠죠. 부담스러워졌겠죠. 막 뉴스에 나오고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정말로 햇볕을 가리지 않을 만큼 우리 아파트 바로 앞은 2층 조금 비켜서서부터 20 몇 층짜리 니은자 빌딩이 거기 들어섭니다. 막 박수치고 막 그러던데요. 물론 이 현수막 한 장이 그것을 100% 견인해낸 건 아니겠죠. 백방으로 다른 노력들이 더해졌겠지만 어찌됐든 얘가 뭔가 사고를 친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이 이 현수막에 이 카피에 반응을 했을까? 우리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 즉 사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얘기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